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정혜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됨을 송구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대면으로 사업 설명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충분하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1 도시재생 주민제한 공모사업 사업 설명회입니다. 도시재생 첫발 딛기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천군에서도 드디어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설명에는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재단을 소개하면서 도시재생 센터도 소개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간략하게 들으면서 주민제한 공모사업의 이해, 그리고 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속가능 지역재단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많이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서천군의 최초로 지자체 출연기관으로 저희가 2021년 1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의 공공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또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민과 관이 함께 진행하는 저희 재단인데요. 서천군의 삶의 질 향상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요, 지역순환경제센터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이렇게 4개의 센터가 같이 통합돼서 운영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편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 재단의 소개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서천군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따뜻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서천군 사회적 경제. 한번 만나볼까요? 서천군에는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이 있습니다. 그중 지역순환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진입을 위한 기초상담, 사회적 경제 자원 발굴과 DB 구축,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청년과 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과제를 발굴합니다. 더 많은 주민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서천군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센터는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도시재생센터의 운영 방식은 전국으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는 공적 재단 설립 방식으로 재단에 소속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요, 우리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 우리 시민 단체들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리더를 발굴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저희의 역할은요, 조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홍보나 교육 부분들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요, 먼저 서천군에 있는 우리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에서 행정적 지원을 맡고 있고요. 우리 운영과 교육, 컨설팅, 홍보 부분은 저희 서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청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협력하면서 서천군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은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조금 더 쉽게 보자면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네,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은요, 주민이 먼저예요. 주민이 잘 살 수 있게, 주민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 소통합니다. 뭐 공무원과 소통하고 공무원과 같이 움직이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네, 주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민이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요, 기존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뭐 새로 부시고 신축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보존하고 개선해서 기존의 것을 같이 되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효과들을 같이 나타내면서 우리 서천이 더 발전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서천군에도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이 돼서 터미널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제한 공모 사업이 뭘까 하는 부분들에 조금 귀를 한 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제한 공모 사업은요, 주민이 제안하는 거예요. 주민이 쉽게 제안하는 건데, 주민이 스스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제안하고 실행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핵심은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직접 주민들이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 방안 아이디어를 찾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이나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주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제한 공모 사업으로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도시재생 첫발 딛기라는 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통에 부재가 있을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상담 기간을 날짜를 잡았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1일간 주말 제외하고 평일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로 먼저 신청 후 대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공고는요,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거의 한 달간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요. 신청 접수는요,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접수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 재단 센터로 오시면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요, 서천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소 인원이 3명에서 5명 이상 이루어진 주민단체나 그룹, 아니면 민간단체,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도시재생 대학이나 아니면 유사교육, 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디서 하냐? 저희가 사업구역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했습니다. 서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면서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읍, 장항읍, 그리고 비인, 판교, 한산면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지역을 지금 사업구역으로 정해져 있고요. 이 구역에서는 어떠한 사업든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유형으로는요, 크게 2가지로 있습니다. 씨앗 공모와 열매 공모로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씨앗 공모는 소프트웨어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화합이라든지 협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주민의 역량 강화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 가능하고요. 또 주민이나 상권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범적 하드웨어 사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약 공모에 대한 사업은 예시로는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 전시, 주민 토론회, 생활문화 동아리, 또 마을 기록화 사업, 상권 활성화 사업, 또 지역의 자원을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 위주로 시약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시약 공모에는 3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개 사업당, 한 개 소사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열매 공모는요, 기존에 앞에서 설명드린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을 병행하는 부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실행하기 위한 주민의 활동을 조금 지원을 하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창출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사업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마을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텃밭을 가꾼다든지 골목 환경을 정비를 한다든지 특색 있는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벽화를 그린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이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상권을 활성화하는 구조물 설치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드웨어를 진행하는 사업들은 가능합니다. 네, 열매 공모에서는요, 5명 이상 주민이 모여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소당 1,0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씨앗 공모와 열매 공모는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의 5% 정도는 자부담으로 진행해 주시는데요. 네, 이 자부담은 어느 정도 우리의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자부담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진 일정으로 접수를 먼저 받고요. 네, 심사를 통해서 교부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 기간은요, 6월에서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접수를 지금 받고 5월 달에 평가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교육까지 마친 뒤에 사업은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요. 12월에는요, 사업 종료된 팀들 간의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우수한 팀은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류 접수를 받으면서 현장 실사까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과 현장까지 같이 보면서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정 결과는 저희 지속가능 지역재단 홈페이지와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요, 사업의 주체성에 15점,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에 35점, 예산의 현실성에 30점, 사업의 효용성에 20점,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는데요. 점수표를 보시면은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예산의 현실성이 아주 높게 책정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업 계획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지역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지역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해서 현실성 있게 했는지의 부분을 중요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제출 서류는요, 사업 신청서,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그다음에 주민 모임, 단체 소개서, 그리고 혹시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진행했던 교육이 있었다, 수료를 하셨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료증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양식은 저희 재단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신청서에 있는 단체명은요, 단체명을 만드세요. 주민들 모임을 만드시고, 만약에 단체 모임 명이 없다면 대표자 이름으로 기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정보와 실무 담당자 정보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네, 사업의 개요는 사업명에 제한 사업명이라고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재를 해주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신청 분야에 씨앗 공모인지 열매 공모인지 본인 사업을 신청하는 분야를 잘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 지역은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바운더리를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뭐 주소를 정확히 적어주셔도 좋고, 주소가 이제 잘 애매하실 경우에는 뭐 어디 건물 뒤편 일대 뭐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목적, 사업의 내용, 사업 기간, 항목별로 있는 부분들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 파란색 부분은 지우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의 추진 인원까지도 작성을 하는데요. 이 추진 인원은 우리 팀 인원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요, 보조금,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그 금액과 자부담 5%까지 합산한 총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붙인 파일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 예산 집행 기준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입니다. 네, 사업명은 아까 사업 신청서에 작성해 주신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의 목적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사업의 내용은요, 세부 사업별로 구분해서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 편하게, 또 심사위원들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들로 명시해 주시고요. 네, 추진 방법도 여러 가지 추진 방법이 있는 부분들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네, 세부 사업별로 세부 일정을 상세히 적어 주시면서, 만약에 하드웨어 설치 계획 시에는 사후 관리 계획도 같이 조금 첨부해 주세요. 하드웨어를 뭐 예를 들어서 벽화를 설치를 했다. 이것을 그냥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누가 사후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은 네, 선정 받기까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업의 대상은요,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혜택 보는, 수혜받는 그런 대상의 인원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대상지에 현장 사진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인터넷상에서 지도를 캡처하셔서 첨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사업 업무 분장까지도 정확하게 개개인의 업무 분장 역할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사업 후에 기대 효과, 사업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그 어떻게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 기준을 제공해드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데요. 조금 예산을 선정받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정이나 사업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센터에서도 회수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명심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할 부분을 예산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민단체 소개서입니다. 네, 지금 모임의 이름, 그리고 인원들, 우리가 왜 모였는지, 목적,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모습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 대학을 수료하셨거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역량 강화를 수료하신 분들은 그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드렸던 수료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본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까지 작성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사업의 유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당 한 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개 이상 사업을 중복해서 신청 참여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담장을 허물 때 주민이 직접 망치로 허물어야 되냐, 벽화를 그릴 때 주민이 직접 그려야 되냐, 어느 정도 같이 직접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실 경우에 부분적으로 외부 업체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 전체를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이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일행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원 선정이나 또 사업비 지원 확정 후에 사업비 지출 정산의 방법은
재단의 별도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셨어도 교육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사업 계획을 정정하셔서 제출하셔야만이 최종 사업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명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들은 유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953-1913으로 전화 주시면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으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면서 관련된 저희 정보들은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홈페이지와 서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하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천군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저희가 쉽게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